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인태입니다. 웹진 40호 이번 주제는 코리아 유레카 데이인데요. 이 행사는 한국과 유럽 간의 어떤 기술 협력 그리고 기술 교류 행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리아 유레카 데이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럽 간의 관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협력사업팀 박수현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박수현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국제협력사업팀에서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기획 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국제공동 R&D로 발생된 많은 성과들을 홍보,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리아 유레카 데이가 세계 최대의 R&D 네트워크인 유레카에서 비롯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레카가 뭔지 먼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요즘은 융복합에 따라서 혼자서 기술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유럽에서는 여러 개 국가가 모인 공동체인 만큼 공동 연구를 하자는 움직임이 1980년대부터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처음으로 유레카 프로그램이라는 공동 R&D 프로그램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는 46개 유럽 및 비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R&D 네트워크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네, 1985년에 유레카가 설립이 된 거면 벌써 한 35년, 36년 정도 지난 건데,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포함해서 총 46개 국가가 이 R&D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그동안에 투입된 공동연구 개발 자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로 어떻게 이 유레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레카는 세계 최대의 프로그램인 만큼 그 자금 규모 그리고 참여한 기관들도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레카에서는 6천여 개 이상의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 산학연 규모로는 2만여 개, 전 세계에 2만여 개 이상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금액적으로도 368억 유로, 하나로 환산하면 50조 이상의 거대한 규모가 공동 연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비유럽 국가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활동을 한 덕분에 2018년에는 파트너국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파트너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 유레카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파트너국이 되면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산학연들이 좀 더 많은 R&D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산학연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 동등한 위치에서 R&D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나라가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비유럽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파트너국으로 승격까지 한 것을 보면은 우리 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키아트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트너국으로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코리아 유레카 데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레카 프로그램에서 유레카 의장국은 매년 1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네덜란드, 올해는 오스트리아와 같이 매년 의장국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의장국에서 유레카 회원국들 간의 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레카 이노베이션 위기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유레카 이노베이션 위기에 한국의 R&D를 뽐낼 수 있게 하는 행사가 바로 코리아 유레카 데이입니다.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2009년 유레카 가입 이후에 2010년부터 매년 진행돼서 올해 11회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유럽 간 R&D 활성화 행사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서는 아직 코리아 유레카 데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조금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공동 R&D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국제기술협력 포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국제기술협력 포럼에서는 전 세계 산업기술 전문가들이 미래의 산업기술이라든지 현재의 중요한 산업기술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대중에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유레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세미나에서는 실제 유레카 R&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외 산학연들에게 참여 방법, 참여 전략, 그리고 성공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질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공동 R&D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 R&D 상담회는 한국과 해외의 산학연들이 모여서 R&D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기획하고 서로 간의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상담회 행사입니다. 이 상담회를 통해서 한국과 해외의 산학연들이 서로 간의 연구 주제를 확인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실제 유레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국제공동 R&D 상담회, 이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국제공동 R&D 상담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유럽 간의 산학연들이 많이 만났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1대1 상담회를 통해서 발생한 성과 같은 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11회째를 맞은 만큼 국내외 많은 산학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자면 4,200명 이상의 산학연들이 본 상담회에 참여를 했고, 상담 건수로는 2,400여 건 이상의 상담 건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 상담회를 통해서 많은 수의 국제공동 R&D가 실제 유레카 R&D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가 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하나의 기업이 R&D 파트너를 스스로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없다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비밀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파트너링을 맺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업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최대의 기업 네트워크인 EEN을 활용해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주고,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이후에는 실제 매치메이킹이 가능하도록 사전 매칭을 해줌으로써 실제 상담회까지 이끌어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4,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2,400건 이상의 1대1 상담이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와 이제 유럽 기업 산학연 간에 이루어진 과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과제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협업 사례 중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요.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례는 한국의 의료업체인 IRM이라는 회사입니다. IRM은 2018년 핀란드에서 개최한 코리아 유레카 데이에 참여를 했습니다. IRM은 의료 복합 체계를 연구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완성되기까지 한 가지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참여한 스웨덴의 한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이 상담회에서 만나 공동 R&D에 대해서 기획하고 실제 유레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IRM의 기술로 완성되었고 상용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기술이 필요했던 우리 기업과 그리고 상용화를 준비했던 유럽 기업이 협업했던 사례를 들어보니까 다른 더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들어오진 못해서 아쉽습니다. 지난 11월에 코리아 유레카 데이 행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5명의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상담 건수도 251건이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올해 처음으로 행사 진행이 됐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올해 행사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대면으로 하는 상담회, 그리고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도 직접 무대를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송출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시행착오 그리고 노하우가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본 행사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성공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포럼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1,7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오프라인은 그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0명에서 한 800명 정도가 참여한 반면에 온라인으로는 이런 공간적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1,700명 이상이 참여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간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만족 의견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다 보니 시간적, 공간적 문제가 해소되었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도 온라인 영상을 계속 시청함으로써 필요한 인사이트와 정보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많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없는 성과들인데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1,700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오프라인 때보다도 훨씬 더 잘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찬 선생님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이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운영을 오래 해온 담당자로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지난 10년간 탄탄한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동 R&D는 국내 그리고 해외 기업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뢰 바탕의 이면에 한국과 유럽의 탄탄한 신뢰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코리아 유레카 데이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국내 산학연들이 많은 공동 R&D를 이뤄서 다양한 성과를 발생할 수 있으면 담당자로서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내년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코리아 유레카 데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하는데요. 코리아 유레카 데이에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 코리아 유레카 데이 행사가 저희 키아트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 중에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행사라서 저도 많은 내용은 이미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박수현 선생님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서야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산학연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잘 쌓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코리아 유레카 데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웹진 40호를 자세히 봐주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수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5월에 또 개최되는 코리아 유레카 데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관 홈페이지 또는 내년 초에 아마 새롭게 또 개설될 코리아 유레카 데이 홈페이지 통해서 찾아보시면 많은 내용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웹진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